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여전히 좀 춥습니다. 자, 이번 주 몸은 좀 추워도 마음은 좀 추위가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게 썩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네, 12월 9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실적 고배당주 저가 매수 기회다. 코스피 하단 2250까지 열어둬야 된다. 되게 이제 상반된 그런 느낌의 제목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기록했던 2428보다도 대략 한 200포인트 가까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 상당히 좀 살아놓은 팔을 걷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한 주가 될 것 같다.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기업의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펀더멘탈 대비해서 더욱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는 아무래도 이 탄핵 정국이 본격적으로 이 비상계엄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장 영향을 미쳤던 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코스피 1.1% 하락을 해서 2428 마감이 됐는데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았고요. 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개인도 78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만 9천억 가까이 좀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그나마 지수를 받쳤던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1월 이후에 장이 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어쨌든 우리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그나마 하고 있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에서도 좀 보이지만 좀 반등을 했다 다시 좀 주반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 역시 이 정치 상황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환율 상황을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추이를 가장 유심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지난주에 사흘 동안 1조 원을 매도를 한 건데 이 추세가 계속해서 좀 될 거냐 이 부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하더라도 매도 규모도 좀 일단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4일, 5일, 6일, 3일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좀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점들 이번 주에도 계속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그나마 조금씩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순매도가 또 이번 주에 계속될지 여부 그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은 앞서 정다은 앵커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미국의 CPI와 PPI 이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는 점.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왔죠. 미국의 11월 고용 지표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특히 월가에서는 지금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나올 CPI 지표 역시 시장의 예상치와 크게 틀리지만 않는다면 역시 이런 골디락스 기대감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고 조정을 뭐 살짝 보이더라도 조정이라 하기에는 좀 약간 쉬어간다는 정도밖에 안 보일 테고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 불확실성이 계속 극대화된다 그러면 미국과 우리 간의 디커플링 현상 이번 주에는 더 그 간격이 벌어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우려를 갖고는 이때 꼭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그런 흔들림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는 환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지금 지난주에 1,420원대까지 갔는데 이게 만약에 1,450원을 넘어서 뭐 1,500원 근처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참 답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수급이 완전히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2250선까지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환율이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고 적어도 지난주 수준 정도만 유지한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큰 불확실성, 큰 우려는 상대적으로 반감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단 이번 주에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환 당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어쨌든 시장에 개입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시장 개입이라는 게 무한도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금융위기 때처럼 뭔가 주요국들과 통화 수합 같은 이런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면,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안정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상대국에 이렇게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환 당국의 어떤 총력을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일단 이번 주 12일이죠. ECB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좀 있고요.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죠. 19일 날이 이제 FOMC가 열리는데, 만약 여기서 미국이 예정대로 금리를 어쨌든 내려준다 그러면 달러가 살짝이라도 어쨌든 이 강세가 조금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원화의 이런 약세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 가져볼 텐데, 이것도 어차피 다음 주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이와 관련돼서 뭐 전혀 얘기가 나올 수 없는 블랙아웃도 주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외환 시장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남의 손에 좀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오늘 기사는요, 이데일리 신문에서 이제 일면과 8면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 이게 이제 이데일리 신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획 시리즈인데, 이번 주 오늘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공급망 위기 가능성, 이건 사실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죠. K배터리 한시 보조금 필요하다,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반도체도 그렇고 이번에 뭐 반도체 지원법에도 직접 보조금 얘기는 빠졌죠. 그래서 좀 업계에서도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이 빠진 상태에서 과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이 가능하겠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터리는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입장이 일단 좀 다르고요. 두 번째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금 미국이 중국산 원재료, 그러니까 즉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해서 중국산 어떤 원재료라든가 중국산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배터리 뭐 기술 뭐 이거는 이제 뭐 중국과 비교해서 뭐 뒤지지 않고 오히려 나은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격 경쟁력이 워낙 차이가 납니다. 또 중국에 대한 이 배터리 원자재 이 수요, 광물 이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양극재의 대표적인 재료죠.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 중국산 수입 비중이 거의 80%거든요. 근데 리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이 주요 공급망 관련된 이런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의 이 중국 의존도가 사실은 너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급망 관련돼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사실 우리가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좀 계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음극재라든가 양극재 재료를 못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그 가격 경쟁력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중국 제품과의 이 그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해줘서 그 가격 차이를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배터리 업계의 좀 지적이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한시적 생산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어떤 배터리 소재를 살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배터리 업계에 좀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뭐 2기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 너네가 중국산 배터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제하는 건 좋은데, 그럼 너네 이거 배터리 안 쓸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중국에 버금가고 있는 한국산 배터리 업계를 적극적으로 너네들도 좀 지원해다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어필,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는 지난 한 주간 국내 주식형 펀드 주간 수익률 나타내는 표인데요. 표부터 먼저 보시죠.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보면,
철강업종 관련된 ETF 상품이 무려 16.7%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으면 지난주 우리 한 주간 국내 주식형 펀드 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3%였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주 압도적인 그런 수익률을 냈고 이렇게 철강 ETF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고려아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이 지난 한 주 동안 50%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장 편입이 많이 돼 있는 이 철강 ETF에 가장 편입이 많이 되는 고려아연 주가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설 핵심 설비 쪽 4.8%, 그다음에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쪽,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죠. 4.5%. 그다음에 역시 반도체 핵심 장비 쪽도 4%.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5위가 이제 화장품 ETF입니다. 이것도 3% 가까운 수익률을 냈습니다. 결국 보면 지난주는 철강, 전력설비, 반도체 관련되고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업종들이 그나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3.09%. 좋지 않았죠. 그다음 해외 주식형 펀드 주간 수익률은 3%가 넘어서 우리와 참 완전히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였고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 가운데 일본 쪽이 무려 5% 넘게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지난주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참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상품 중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ETF 상품이 14.7%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외 통틀어서 보면 반도체 쪽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